저거 계속 거슬려. 저거 왼쪽 상단 위에 있는 저 쪼매난 저 조명기야? 조명기 맞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눈썰미하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날씨도 흐려서 기분도 울적한데 끝나고 같이 엽떡 드실 분 계세요? 엽떡에 치즈 추가해서 우동살이랑 라면살이 이게 라이브 방송이 중국 아니거든요. 당면이랑 같이 싹 볶아 먹으면은 진또백이죠. 네. 중국 당면이 중국 당면이 아니라며? 진짜 그럼 어떤 당면이죠? 중국에서도 출처를 모른대. 오호, 역시 한국인들 그거 봤어요? 원래 마라탕이 국밥이 아닌데 요새는 마라탕 국밥이 나온대요. 한국인들 정서에 맞춰서 한 그릇당 6,000원. 마라탕이 원래 국물을 먹지 않는 음식 아닌가? 마라샹궈가 이제 볶은 요리. 내가 맨날에 마라탕이 탕이잖아요. 탕. 옛날에 놀러 갔을 때 국물 먹으면 안 된다 그랬던 게 그 음식 같은데. 그래요? 그 우리나라 음식들은 국물 있으면 무조건 국물부터 떠먹어 그죠, 봐야 그죠. 되는 게 먼저. 그죠. 그래서 그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만에 갔을 때였는데 가서 국물부터 먹으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못 배운 분들이네 그럼. 걔네 나라 음식인데? 그렇죠. 그분들 잘못. 살면서 아직 어떻게 먹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네. 국물이면 이게 진떡이죠. 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또 굉장히 어려운 걸 하나 골라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왜 항상 이렇게 어려운 것만 나오는지. 이 정도면 그냥 그 이윤 씨한테 뭐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맞아. 한번 근데 만나서 좀 한잔하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네, 어떠신 분인지 참 궁금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또 어떤 거지 같은 글을 써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저랑 같이 좀 니즈가 맞는 것 같은데 니즈가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한 번쯤 꼭 그 기회가 꼭 성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시죠. 오늘은 인사 한번 해주시죠. 까먹었죠? 몰라요. 나만 알고 싶은 은둔의 고퀄 방송. 나만 알고 싶은 은둔의 고퀄 방송 현대미술가 이동준입니다. 그거는 저고요. 한번 오늘은 바꿔서 말해볼까요? 한 번쯤은 좀 색다른. 왜냐 오늘 또 주제가 좀 그런 색다른 좀 창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주제에 맞춰서 한번 인사 자체도 반대로 말해보는 그런 스타트를 한번 해보면서 은둔 뭐라고요? 오늘은 그냥 안 바꿀래요? 네, 좋아요. 그럼 그대로 가시죠. 네. 오늘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둔의 고퀄 방송 끝인가요? 아니요. 내가 좋아요. 오늘 가시죠. 텐션 왜 이렇게 올라갔어? 텐션 올려야죠. 항상 방송은 항상 촬영은 즐겁게, 행복하게, 해피니스. 아니 되게 지금 슬픈데 밝은 척하는 것 같거든. 무슨 소리입니까? 슬프지 않아요. Do you want a cup? 제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만 알고 싶은 은둔의 고퀄 방송 세련미술 유식을 진행하고 있는 개념미술가 이동준이고요. 네, 저는 배우 최찬우입니다. 네, 오늘 텐션이 한껏 올라가 있는 대배우 최찬우 양과 함께 네네. 방송을 맞아요. 지금 양이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은 쉽.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고른 에세이는 뭐였죠? 하나를 인식하는 세 가지의 메소드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를 인식하는 세 가지 방법이고요. 네. 미술사 컬렉터 이윤 씨의 거지 같은 글 중에 하나. 이건 좀 그래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미술사 컬렉터 이윤 씨의 저희를 괴롭히는 글 중에 또 하나를 또 찬우 씨가 골라 주셨어요. 네, 참 재밌으니까 고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항상 그죠? 저는 흥미로운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간단하게 글을 한번 요약해 주시면서. 제가요? 네, 청취자분들은 또 글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네.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의자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실제적인 사물의 의자가 나오고, 그래서 그 사물을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의자를 이렇게 표현한 문자, 글자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금 그런 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글 좋아서 고른 거 맞아? 그럼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보는 의자, 그리고 의자를 찍은 사진, 그리고 그것을 글로서 표현한 문자를 인식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글이 요약되어 있는 에세이입니다. 하나를 인식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글인데요. 처음에 시작을
조셉 코스스라는 이분도 이제 개념 미술가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미술가라고 분류되는 그 작가분 중에 한 명인데 동료 씨랑 동급이네요. 아니죠. 저는 아직 주장하고 있을 뿐인 거죠. 이분은 인정을 받으신 분. 오케이. 나는 주장하는 사람. 작품도 좋아요. 하나밖에 안 내놨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하나 혹은 세 가지의 의자 뭐 이런 거였나? 제목이 하나와 세 개의 의자라고 번역이 되는 작품인데요. 이게 그 의자를 바라보는 세 가지 다른 방식을 전시를 해놓은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하나는 제일 왼쪽에는 의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두 번째 자리에는 그 정말 의자를 그대로 앉혀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자를 이제 사전적으로 의미하는 그 사전에 있는 글 자체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세 개를 나란히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는 의자 사진, 의자, 또 의자를 설명하는 글을 뽑아놓은 이제 프린트가 세 개가 놓여져 있는 건데, 저도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이 공부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 뭔지는 알겠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라는 게 가장 많이 이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 의자 사진 있고 의자 있고, 그래 의자를 설명하는 글 있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뭔가 되게 예술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 뭔가 있어 보여요. 네, 배치가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뭔가 얘기하려는 거를 조금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뭐 그래 알 것 같아 이런 느낌인데, 또 이게 이분이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삽이랑 이런 것도 놓고도. 삽이요? 근데 삽 같은 거, 눈삽 있잖아요. 눈삽이랑 눈삽을 실제로 놓고 옆에 그 눈삽을 찍은 사진을 놓고 이런 식으로 네네. 하는데, 이분이 전시회마다 그 왜 벽이랑 바닥이 전시장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다 놓고 그 사진을 그 자리에서 찍어서 프린트를 해서 놓는 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이 매번 바뀌는 거죠, 전시 때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배경에 있는 의자를 보는 뭔가 이런 다른 방식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조금 어려운 느낌으로 가는데,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찬우 씨가 먼저 느꼈던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서 들어가 보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느낀 거요? 제가 느낀 거는 좀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되게 좀 많이 말하면 조금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뭐 많이 얘기해줘. 지금까지 만담을 다 해놓고 10분 동안. 전 제가 항상 느끼지만 지금 영상상으로 몇 분일지 모르지만 지금 거의 13분 정도 됐는데 한 2분 빼고는 다 만담이었어. 그래요? 전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어떤 규칙들, 그리고 사회가 정해놓은 틀, 그리고 구성체를 살아가면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정해놓은 어떤 사전적인 의미나 사전 규칙들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연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되게 또 제 분야 쪽에서 생각을 또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도 의자가 나왔으니까 의자를 예를 들면은, 의자를 대부분 이제 등받이가 서여 있고 다리 4개가 바닥 지면을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앉혀놓잖아요. 왜 의자가 꼭 그렇게만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거꾸로 뒤집던 옆으로 두던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똑같은 의자인데 왜 의자를 꼭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만 놓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해봤고, 아까 그 썰 한번 풀어주세요. 의자 연기 썰.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연기를 공부를 할 때 이제 같이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의자를 가지고 하는 연기를 하면은 의자를 이렇게 돌려서 등받이가 앞을 보이게 향하게 앉거나, 아니면은 의자 위에 올라서거나, 아니면은 등받이가 뒤로 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앉아서 연기를 대부분 많이 해요. 이게 그게 되게 일반적인 되게 보편적이고 생각이죠. 되게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어느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의자를 들고 와서 연기를 하는데, 의자를 이제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놓고 그거를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혁신이죠, 혁신. 발상이었죠. 진짜 큰 발상이었거든요. 저희들한테. 즉흥 연기의 혁신이긴 그렇죠. 하겠다. 완전 의자를 이용한. 어떻게 의자를 저렇게 활용을 할까?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뭐 의자 활용을 할 거면은 되게 보편적이지 않게 조금 되게 창의적이고 조금 혁신적이게 해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었을 때 이제 그 일화가 저한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왜 사람들은 대부분 의자면 앉거나 쉴 때 앉는 것, 조금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의자가 꼭 그런 용도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되게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청개구리처럼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우리가 약간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들었을 때 굉장히 그 예술 활동을 하려고 하는 배우의 입장으로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 관객으로서는 사실 아마 제가 그 처음에 느꼈던 아까 얘기했던 그 느낌 있잖아요. 네. 뭔가 뭘 말하려는지는 알겠는데 뭘 하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좀 예술적으로 보이긴 하고 아마 딱 요 정도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되게 일반적이다라는 단어를 캐치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의외긴 하거든요. 저를 뭘로 보신 거죠? 그 당신에게 그런 똑똑함을 보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저 이과였어요. 무슨 소리야, 스투 다 끝낸 사람입니다, 저. 이게 일반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보기 좋은 키워드를 가진 작품이라고 조금 할 수 있어요. 이게 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의자 사진이랑 의자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 세 개를 보면은 되게 그냥 보편적인 의자에 대해서 떠올리게 만드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 사진을 보고 떠올리는 의자나 그 바닥에 놓여 있는 의자를 보고 있는 의자나 그쵸. 그 사전적인 의자를 보고 있는 의자 그 의미를 보고서 떠올리는 의자는 되게 비슷한 의자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정말 다 의자라는 단어죠. 그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의자라는 이미지인 건데 벽에 붙어있는 의자 그림, 의자 사진은 사실 실제 의자가 아니고 의자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전적인 단어는 심지어 이미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의자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를 보고서 우리는 의자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의자를 보고서도 의자를 떠올리고 요거만으로 그냥 의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 보편적인 개념이 잡혀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느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가 그래서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 그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반적인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요거를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가는 것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로서 그런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게 일반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관객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그냥 뭐 제가 그냥 처음에 얘기했던 딱 그 느낌. 그래서 뭔가 요거를 가지고 일반적인 거를 깨트리고 새로운 걸 하는 뭐 청개구리 마인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일반 관객분들은 딱히 필요하지는 않은 거죠. 근데 예술가들은 확실히 그 청개구리 마인드가 좀 필요하기는 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아까 뭐 그 의자 연기설에서 그거를 되게 느끼긴 했는데 그 뭐 미끄럼틀 타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진짜 미친 짓이잖아요. 그걸 그쵸. 왜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어쩌면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의자 하나를 가지고 연기를 해야만 하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눈길을 끌려면 그냥 그 의자를 가서 앉고 의자를 뒤집어서 앉고 뭐 이런 거보다는 갑자기 의자를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미끄럼틀을 타서 연기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눈에 띄는 행동인 건데 이거를 조금 카테고리를 크게 넓히면은 어떻게 보면 예술가가 눈길을 끄는 행위가 약간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의자라는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 맞아요. 를 하는 게 이제 예술가의 마인드라고 한다면, 근데 이 작품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약간 우리가 물건들을 인식하고 뭐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사실 이 조세 쿠스스의 이 작품보다는 좀 약간 르네 마그리트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파이프를 그려놓고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적어놓은 그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 르네 마그리트라고 말만 들으시면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실 수 있는데 그 왜 하늘에서 남자가 우산 쓰고 비 내리듯이 내려오는 그런 사진. 제가 알면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그림을 이제 되게 환상적이고 예쁜 그림. 그 방 안에 사가 되게 크게 그려져 있고 이런 그림 그리신 분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왜 남자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얼굴만한 사과가 얼굴을 딱 가리고 있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사실 이 사람이 이런 감성적인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데 원래 그 약간 미학 쪽에서는 그 글씨랑 그림을 좀 섞어놓은 이런 그림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글씨랑 그림을요? 글씨랑 그림을 약간 이용한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하신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파이프를 그려놓고
그 밑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제일 유명해요. 음. 그거를 그 벨기에 사람이어가지고 벨기에 수도가 브뤼셀이죠. 브뤼셀에 가면은 그 저는 잘 몰라요. 브뤼셀에 가면은 르네 마그리트의 그 박물관 있어요. 르네 마그리트 박물관이 네. 거기에 가면은 이 원본을 볼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금전적으로 좀 힘든 상태라 아하. 밖에서 이렇게 아 여기가 거기구나 하고서 가기만 했었는데 그 밖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못 보죠. 그냥, 여기가 거기구나. 그냥 딱 들어가고 그런, 싶다. 그런 였었죠. 그래서 그러고서 못 들어갔었는데 다음에 가면은 꼭 보고 싶기는 한데요. 근데 그때 르네 마그리트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상태라 요 정도의 열망이 있지 않던 상태여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작품이 이게 파이프를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놓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청개구리 같은 행동이잖아요. 이상한 행동이죠, 사실. 그죠? 되게 이상한 행동이고 처음에 또 미술한 애들 이상한 짓 해놨다고 이런 말을 딱 떠올리게 만드는 건데 요거를 이제 조금 말장난을 시작을 하면은 되게 재밌는 작품이 되거든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파이프 그림은 사실 실제 파이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실제 파이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 문장에 처음에 거짓으로 느껴졌지만 사실 이 파이프라는 단어가 실제 파이프를 의미하는 거라면 얘는 파이프 그림이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말이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프라는 그림을 가지고 얘를 파이프를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림이 우리한테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파이프를 보지 않고 파이프 그림을 보면서도 파이프라는 걸 딱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마치 조셉 코스스의 그 의자 사진을 보고서 의자를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파이프 그림을 보면서도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놨을 때 여기 파이프가 있는데 뭔 파이프가 아니라는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조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그림이라는 거에서 얼마나 조금 조종을 당할 수 있는지 그림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각적인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프랑스 철학자 중에 미학자 중에 되게 유명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예 요 그림 하나만 가지고서 책을 써요. 이 그림 딱 하나. 이게 이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적어놓은 요 작품이 이미지의 반역이라는 작품인데 이 사람이 아예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책을 내요.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서 아예 글을 써버리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기 전에 그 르네 마그리트한테 이 그림에 대해서 그 물어보는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대요. 네. 근데 그 편지를 2통 정도 두고 받고서 요거 가지고 글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글을 썼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책은 재미없어요, 사실. 그래요? 책은 별로 흥미롭지 않은데 그 둘이서 주고받은 편지가 그 제일 뒷페이지에 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준 거는 아닌데 르네 마그리트한테 온 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읽어봤을 때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간략하게 어떤 내용? 이게 이제 조금은 어려워지기는 하는데요. 르네 마그리트가 이 파이프와 실제 파이프의 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요. 그 편지에서. 그러니까 네. 그림 속에 있는 파이프와 실제 파이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셸 푸코가 뭐 물어봤겠죠. 네네.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그 왜 그린빈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완두콩이죠, 완두콩. 네. 완두콩이 똑같은 껍질 하나에서 완두콩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 두 개의 차이를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완두콩이라는 거를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떠올리는 그 머릿속에 완두콩 있잖아요. 저는 그 알맹이가 딱 생각나요. 그죠? 그 알맹이들 있잖아요. 그 알맹이들이 만약에 머릿속에 여러 개 있다고 떠올린다 해도 네. 알맹이는 다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다르죠. 머릿속에 있는 네. 완두콩은 똑같잖아요. 완두콩. 근데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그건 형태가 다르게 상상한 거지 완두콩은 똑같잖아요. 뭐 그렇게 말하면 네, 똑같죠. 그죠? 그거는 네. 찌그러진 형태가 다른 완두콩을 떠올린 거겠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완두콩이라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사와 닮음이라는 두 단어를 이용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본인 나라 말로는 리젠블런스랑 네. 시밀러티튜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시밀러티튜드가 그 불어여가지고 이걸 영어로 하면 시밀러리티거든요. 시밀러리티인데
요 두 개의 차이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완두콩은 서로 유사한 거래요. 그러니까 리셈블런스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실제 완두콩 껍질 안에서 나오는 완두콩 여러 개 있잖아요. 네네. 얘네는 서로 닮은 거래요. 실제인 거니까. 요 차이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면은 이 그림 속에 있는 파이프와 실제 파이프의 차이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파이프는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파이프는 입이 무는 곳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나오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뿜어내는 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뿜어내는 바람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 타서 네네네. 나오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요 개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모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파이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이미지가 서로 유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두콩은 자연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우리가 완두콩을 딱 떠올릴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물건들 중에서 그 일반적인 이미지가 만들어가는데 그 일반적인 이미지가 서로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왜 파이프는 이제 서로 디자인이 조금씩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각자의 그쵸. 물건을 그 개성을 가져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 사이에서는 닮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말하기 진짜. 요거를 굳이 왜 나누나 싶은데 이제 막 그 아까 조세코스 쓰는 그런 작품을 이해를 하려면 요거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저는 100% 사실 지금 이해가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근데 사실 아리송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사실 일반 관계 입장에서 유사 닮음 알아서 뭐예요? 사실 그렇게 크게 그쵸 해석을 하진 않죠. 근데 이거를 약간 미디어 이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되죠. 그 차이점을 알기. 그죠. 그래서 요게 막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자 사진이랑 네. 실제 의자랑 사전적인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는 요 프린트랑 요 세 개는 유사한 거예요, 서로. 그쵸. 닮지는 않았죠. 네네네.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뭐 또 의자 사진이랑 의자는 닮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세코스가 좀 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배경에서 찍은 사진을 꼭 같이 배치를 하는 게 약간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 두 개가 닮은 거냐 유사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제 네. 우리는 그 디지털 세상이 조금 열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막 그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은 실체가 존재를 하지 않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가상이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닮음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유사만 존재를 하는 거죠. 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봐야 했던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현대에서는 조금 더 새로워지기는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막 복제 기술이 나타나고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거 이후로 막 미디어가 이제 복제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배포도 빨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체가 점점 중요해지지 않는 세상이 온다라는 게 약간 이런 형태가 되는 게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일반적인 이미지가 너무 거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막 정보통신망이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으니까 뭐 총이 만들어지고 나서 퍼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총이 맨 처음에 중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네. 그 명나라에서 만들어졌었어요. 명나라에서 처음에는 총알이 나가긴 나갔는데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냥 겁주는 용이었대요. 나가긴 그 나가는데. 빵 이 소리가 무서워가지고 아. 약간 적군이 쫄게 만드는 아. 이런 형태였는데 요게 이제 흘러가서 유럽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네. 유럽으로 유입이 되면서 총신이 길어지면서 이제 조금 살상력이 높아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정확도가 높아지고. 네. 근데 그러다가 영국이 그거를 시켜버렸죠. 공장화를 시켜버리면서 영국이 뜨기 시작을 하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으로 야 어디서 총이 발명됐대 하면서 찾아가서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빨라진 거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이런 게 생겨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갤럭시에서 Z 플립 나온 것처럼 이렇게 팍 퍼지는. 그죠? 순식간에 쫙 퍼지는 거죠. 와 저기 뭐 무슨 접히는 핸드폰이 나왔다. 그럼 전 세계가 쫙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전 세계인이 일반적인 이미지를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같이 떠오르는 건 기생충 영화. 약간 그런 것처럼. 이번에. 네. 근데 그 기생충이랑 영화나 이런 거로 이렇게 만약에 딱 퍼지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그 기생충이라는 게 영화나 이런 산업이나 요즘에 좀 관객이 많이 달라진 게 옛날에는 영화 안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서 그 나라 이미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베트남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그 이미지로 베트남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어느 정도 그 관객들이 영화 안에서 펼쳐지는 거는 환상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이거를 누가 만들었을까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한국에서 보면은 되게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밝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영화를 만들어낸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한 환상을 더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한국 사회가 저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 부잣집 지하에는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사회 구조적인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체계적인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물론 이거는 조금 더 간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전 세계가 일반적인 이미지를 함께 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맥도날드 같은 거 있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었잖아요. 네. 그 체인점이었던 건데 이제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어딜 가나 빅맥이라는 메뉴는 꼭 있고 물론 각자 메뉴가 다르게 있다고 해도 이렇게 전 세계가 유사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왜 완두콩이라는 게 실제 닮은 거가 되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냥 완두콩을 다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완두콩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도. 그래서 막 매트릭스가 나왔을 때 이걸 철학자들이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아, 영화 매트릭스요? 영화 매트릭스도 되게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거.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대사는 그거였거든요. 걔네가 막 그 매트릭스 세계 말고 밖에 나와서는 무슨 그 죽 같은 거만 먹잖아요. 근데 죽 같은 거 먹는데 맛이 하나도 없고 몸에 딱 필요한 영양소만 들어가게 돼 있어서 걔네들이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치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명이 너네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치킨 먹어본 적 있냐고. 우리는 매트릭스 세상 안에서만 치킨을 먹어봤으니까 사실 그 치킨이라는 걸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서 어쩌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킨의 맛이 다른 음식의 맛일 수도 있다고. 사실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걔네만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그런 게 은근 많아요. 라벤더 꽃 향 진짜 맡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 꽃향기를 잘 라벤더 안 꽃향기를 맡아봐서. 진짜 맡아본 적은 없는데 라벤더 디퓨저, 라벤더 향수 이런 거를 통해서 라벤더 향을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장미꽃에다가 실제로 코를 대고서 장미향을 맡아본 사람보다 장미향이라고 나온 향수, 장미향이라고 나온 비누, 장미향이라고 나온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이미지의 장미는 알고 있는데 실제 장미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작품 하나에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되게 처음에 보면은 뭐 의자 3개 가지고 뭐 당연한 말을 해놨냐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나온 게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의자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거기 써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의자는 뭐 사람이 앉을 때 사용하는 기구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하얀 의자, 검은 의자, 뭐 우리 엄마가 쓰던 의자, 아빠가 쓰던 의자, 뭐 할아버지가 오래전부터 간직하던 의자, 뭐 누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앉았던 벤치 이런 거랑은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사회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전이라는 게 정말 모든 의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만을 찝어가지고 내놓은 게 사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의자 사진, 실제 의자, 사전 이렇게 놓은 게 네. 조금 괜히 뭐 말장난처럼 뭐 의미를 부풀리는 걸 수도 있지만 되게 일반적인 이미지가 무엇이냐나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기 되게 좋은 거죠. 단어라는 게 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글자는 실제로 그 뭐 의자라고 써놓는 게 이 시각적인 거로만 보면은 의자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모든 게 사회적인 맞아요. 약속에서 나온 거죠. 맞아요. 우리가 그 한글을 모르고 그 한글을 쓰는 방법이나 이런 걸 모른다면 의자라는 한국어 단어를 보고서 의자를 떠올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요게 의자라는 말이랑 의자라는 단어가 이 사람이 앉는데 사용하는 기구라는 거를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이미지를 아는 거죠.
이런 되게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이어서 그래서 뭐 다른 작품보다 많이 알려진 작품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뭐 이 조세 코스스 의자 세계 놓은 작품이 엄청 유명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 미술 미학 쪽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본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뭔가 대학 수업 여기저기서 한 번씩은 되게 많이 자주 봤던 그런 거여서 그래요? 뭔가 대중적인 이미지를 갖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더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꽤 많이 알려진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뭔가 글자와 이미지를 가지고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많긴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보면 이걸 읽으면서 또 그냥 뭔가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이 났던 거는 의자가 아까 말한 대로 뭐 피곤할 때 앉는 것, 뭐 쉬고 싶을 때 앉는 거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나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그 의미가 의자라는 게 쉴 때 앉는 곳이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 눕는 거라던가 서는 것이라면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그거 맨 처음에 뭐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왜 막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고구마 감자가 되게 우리나라 사투리들 사이에서 되게 반대인 경우가 많은 거 알아요? 고구마 감자요? 제주도에서는 감자가 고구마를 의미하고 고구마가 감자를 의미했대요 옛날에. 근데 표준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마와 감자여가지고 표준어가 잡혀 있는 거지. 옛날에는 그게 뒤집어져서 알려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고구마 감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감자고 감자가 고구마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입이 다르게 됐겠죠? 감자가 뭐 원래 우리나라 토종 음식이 아닐걸요? 아 진짜요? 네네네. 아마 뒤늦게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배우들의 일반적이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청개구리 사고의 그런 거죠. 딱 뭔가 조금 되게 반하는 행동을 하고 싶게 하는 되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느낌보다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그거를 생각하고 사고하고. 요거를 근데 르네 마그리트가 비슷한 작품을 했어요. 아 정말요? 르네 마그리트가 뭐 꿈의 열쇠인가 이런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키스 오브 드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 밑에다가 말이라고 써놨나? 네. 그리고 시계 그려놓고 그 밑에 윈드라고 써놓고 아마 봤을 거예요. 그 뭐지? 이윤 씨 글 중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쓴 글이. 본 것 같아요. 말 밑에 도어라고 써놓고 그 시계 밑에 윈드라고 써놓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일반적인 이미지에 약하다? 뭐 이런 거를 보여줬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이 그려져 있으면 도어라고 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그려져 있으면 홀스가 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단어가 써 있을 때 우리가 되게 이질감을 느낀다는 거가 이 도어라는 단어랑 홀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는 거죠. 맞아요.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르네 마그리트 작품 중에 하나는 이게 약간 창틀 같은 거 2개를 그냥 그려놨는데 하나는 그 안에다가 하늘을 그려놔요. 네. 근데 한쪽에는 그 하늘이 불어로 세시거든요. CCI인가 그래요. 그거를 CCI라고 써놨어요. 한쪽에는 똑같은 창틀을 2개 그려놓고 한쪽에는 하늘을 그려놓고 한쪽에는 그냥 하늘을 뜻하는 하늘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하늘. 그 2개가 결국에는 똑같다는 거를 약간 써놓는 이거를 뭐 그러고 천국의 궁전이라고 그 제목을 지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천국의 창틀이라고 해놨나 무슨 팰리스였는데 까먹었네요. 그래서 2개 이 단어라는 거가 얼마나 어쨌든 그림 안에 있는 거는 현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하늘 그림 그려놓은 거나 하늘이라고 써놓은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말장난 같지만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어쨌든 둘 다 진짜 하늘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뭐 하늘 사진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방법들이 참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제목이 3가지 방법이지만 뭐 방법이 꼭 3가지가 아닐 수도 있고 그쵸. 또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를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고 그것들을 의미들을 해석한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또 그리고 좀 개인적인 견해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배우분들이나 예술가분들이 꼭 해야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긴 하죠. 뻔하게 행동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작업하고 그럴 때. 창조하고 또 재창조하고 또 새로운 시각에서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얻는 묘미들도 많으니까 사실은 되게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거는
대중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논문 그 에세이 보면은 뭐 되게 간단한 거좀 이렇게 뭐 말장난했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만에 하나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사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한 명의 개인이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봐야만 합니다라고 과연 주장을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 동의를 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과연 그게 그 사물이나 어떤 글자나 실제 어떤 그림을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과연 말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힘들긴 하겠죠. 그렇죠. 그런 일반적이지가 부분도, 않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런 일반적인 거를 가져가면서 개인의 어떠한 주관적인 그런 방법들을 찾아간다라는 게 되게 흥미롭고 재밌지만서도 또 결코 쉽지만은 않은 참 되게 오늘 이번 주제로 참 묘하고 그렇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걸 할 때마다 항상 좀 많이 뭔가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되게 갇혀있지 말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의 시각을 제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여태껏 고른 에세이 중에서 아마 탑3지 않을까. 탑3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딱 생각나는 거는 그거예요. 시간을 그 시계 2개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소수자 얘기 잠깐 나왔었던 거.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었는데 이것도 펠릭스 토레스 곤잘레스 형. 그거 외우셨네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형님한테.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였나? 그럼 몰라요. 그 형 작품 재밌죠. 그거 같아요. 참 이건 또 조금 말이 다를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이제 작가분들을 사실 저는 몰라요. 사실 미술 작가분들을 잘 모르는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그림이나 어떠한 뭔가를 만들어낸 창조물들을 보면은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이 그림들이나 어떤 글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보편적인 시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의자라고 하면은 앉는 게 생각이 나듯이 앉는 걸 생각하면 의자가 또 생각이 나잖아요. 작가 생각하면은 이 작품이 생각이 나고 이 작품 생각하면 이 작가가 생각나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좀 비슷한 그리고 유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 작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가 생겨난 거죠. 그게 이제 예술가들이 성공했을 때 가능한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배우 하면 뭔가 딱 떠오르고 대표작이 떠오르고 일단 근데 그 배우라는 그 예술가라는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거죠. 그죠? 진짜 대단한 거죠. 정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약간 저는 예술이 좀 새로운 일반적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그 막 단테 이런 사람 들어봤죠? 그럼요. 단테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이유가 그 이탈리아가 방언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너무 많아서 서로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단어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까 밤자고구마 달랐듯이 너무 많이 다른 상태였대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는 지형 자체가 유럽 굉장히 중앙에 있기 때문에 좀 그 언어가 오랫동안 좀 섞이기도 했던 거죠. 좀 분란도 많이 있고 했었으니까. 근데 단테가 시랑 이런 것들이 너무 유명해지면서 네. 단테의 시랑 이런 부분으로 해서 표준어가 정립이 됐대요.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새로운 일반적임을 만들어가는 게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약간 그래서 시를 제가 되게 재밌어하진 않지만 옛날에 그 표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시라는 게 그 나라의 언어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나?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나 뭐 이런 걸 한다는 게 근데 뭐 지금 어쨌든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못 끌고 있잖아요. 근데 전 이게 옛날에는 시만 읽어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이렇게 시처럼 잘 쓴 글을 음악을 붙여가지고 말장난을 하면서 랩으로 해버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랩이랑 시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랩이나 이런 데서 새로운 단어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요러는 그 가수들이 전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뭐 발라드 가수나 비슷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막 이게 막 사람을 신나게 하는 이런 뭐라 그러죠? 디제잉 음악? 이런 부분이랑은 좀 다른 거기. 그래서 완전 좀 다른 장르처럼 받아들여져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시는 약간 그렇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 막 가수들이 가사 잘 쓰면은 음악이 좀 안 좋아도 진짜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약간 옛날 음악 듣는 이유들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억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막 노래를 듣는 거 보면은 가사가 되게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시대의 맞아요. 감성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 사랑했지만 되게 좋아해요. 무슨 노래예요? 김광석 씨가 부르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그냥 드는 생각이, 요즘 분들이 되게 이런 옛날 음악들을 많이 찾아보고, 또 요즘 프로그램들도 보면은 옛날 무명 가수라던가 옛날에 있었던 가수분들을 이렇게 다시 이런 대중적인 대중 속으로 다시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변하지 않는 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계속 흘러도.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이 에세이도 그렇지만, 그 움직이지 않은 이런 보편적인 부분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돌고 도는, 그것도 찾게 세대가 되는, 변하는 거죠. 네, 계속 찾게 되고 돌고 그럼에도 움직이지 않은 어떤 단단한 뿌리가 항상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일반적인 거였는데 지금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그게 굉장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에 근데 그런 건 되게 좋아요. 옛날에는 우리 조금 막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막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어들이 그렇게 멋진 단어들이 아니었거든요. 막 뭐죠? 뭐 짱도 맨 처음엔 그거였잖아요. 짱도 그렇게 아마 우리쯤에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 초등학교쯤에. 짱이나 보기다 일진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짱, 일진, 엽기 뭐 하여튼 이런 거에서. 엽기가 뭐예요? 엽기 몰라요? 제가 아는 엽기는 엽기 떡볶이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엽기 토끼 할 때 그 엽기라는 게 한창 신드롬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너 나랑 한 3-4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 엽기 토끼가 그 2002 월드컵 그 시기 아니에요? 그죠. 그 시기보다 조금 빠르죠. 그죠. 그 시기인데 엽기? 그 엽기 토끼, 그러니까 그 엽기 토끼 나오던 시절에 그 엽기라는 단어가 막 떠오르면서 싸이가 그 당시에도 떴고 약간 엽기적인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일반적이지 않고 되게 이상하고 기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엽기라는 거를 하면서 엽기 토끼도 그래서 되게 귀여워요. 처음에 막 이상한 짓 많이 한단 말이야. 뭐 막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이렇게 눈 찢어진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걔가 근데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알아요. 약간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한 엽기적인 짓을 많이 해요. 그 무슨 뭐 강아지 같은 거 괴롭히면서 진짜 엽기적이네. 근데 약간 그런 게 막 떴었다고 하는데 요즘에 근데 막 그런 거 떠오른다면서 요즘에 썸 탄다는 단어를 안 쓴다면서요? 뭐 써요? 몰라요? 이렇게 느려가지고 요즘에 요즘에 삼기다 단어를 쓰는데 삼기다. 삼기다? 응. 삼기다가 뭐예요? 삼기다가 썸 타다래. 왜요? 모르죠. 사기다랑 뭐 그거 하다 사이인가 보지 뭐 나도 몰라. 삼기다가 근데 썸 타다래. 사기다가 그 숫자 4니까 그 가운데 3에서 이게 썸이다. 뭐 그랬을 수 있죠. 사기기 전 단계니까 3인 거죠. 진짜 촌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근데 나는 이게 되게 뭔가 썸 타다는 근데 영어에서 온 거잖아요. 네네. 이런 걸 하지 않고 뭔가 한국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삼기다. 그래서 요즘 세대가 좀 되게 다르다 생각하기는 해요. 삼기다. 우리 땅이랑은 다른 것 같아. 저도 좀 삼겨보고 싶네요. 요즘에 날이 따뜻해지면서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다고. 삼기다. 한번 제가 올해는 꼭 이 단어를 한번 써먹어 볼 수 있도록 한번 꼭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래서 많이 뭐 요즘에 트렌드로 떠오르는 단어들 보면은 막 영어가 섞인 단어보다는 되게 옛날 레트로적인 거로 많이 가잖아요. 막 그런 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문진이라 잘 몰라요. 네, 저도 뭐 잘 아는 편은 아닌데 이게 새롭게 단어 막 만들어진 단어 있잖아. 우리는 막 썸 타다 이런 거였는데 이거 삼기다라는 단어 난 너무 예쁘던데. 삼기다. 약간 얼주가 이런 것도 그런 건가? 얼주가 뭐야? 대박 사건. 얼주가 몰라요? 얼주가 뭐야? 얼주코 몰라요? 얼주코? 얼굴 주걱? 진짜 여러분 저 이 사람이 어떻게 방송하죠 계속. 얼주가 진짜. 뭔데?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코트. 세상에나. 그게 언제 말인데? 꽤 됐어요 이거. 이건 알아요? 그건 알죠. 이거 알아요? 그거 신봉선 씨 알죠. 그거랑 얼주랑 같이 한 건 아니잖아. 그쵸, 그건 알죠. 그죠. 얼주가래 부른다고요? 와, 이 사람 이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근데 얼주가는 넣은 거지. 나는 추울 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어. 아니 얼주가 요즘 세대의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는 아니야. 그래서 모르는 걸 거야. 그럼 왜 그런지 알아요? 뭐요? 여기까지 좀 말할게요. 너 몇 년 안 남았어. 뭔지 알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할게요. 뭔지 알 것 같아. 네. 아무튼 뭐 또 오늘 이런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렇죠. 아마 또 재밌는 말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나는 요즘에 이런 한국적인 부분의 과거로 파고들고 싶어하는 새로운 세대의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떼이즈 홀스는 알죠? 알죠. 그건 알죠. 또 뭐 없나? 또 라떼는 알죠. 라떼는
근데 또 뭐 다 한국적이진 않은가?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옛날로 파고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막 그 미국에서도 옛날에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복고적으로 가고 싶어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복고적으로 가고 싶어 했던데 갈 수 있는 방향이 좀 없었던 거죠. 현대를 들어오면서 좀 한국은 좀 근현대의 역사에 대한 그게 좀 있잖아요. 그럼 카세트 하나 들고 다녀야죠. 그건 미국이죠, 미국. 패션에 미국인가요? 우린 이건가? 약간 이거 아닌데? 그게 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미국 영화에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좀 따라하는 느낌이 좀 강했잖아요. 옛날 복고라는 게. 근데 이제는 그 미국 영화를 따라했던 그 시기의 것을 우리 것처럼 새롭게 좀 복고처럼 할 수 있게 된 거죠. 옛날에 나왔던 목욕탕이나 막 이런 거 되게 그런 이미지 좋아하고 막 이런 것처럼 맞아. 좀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가끔씩은 또 그런 레트로 감성이. 저도 최근에 간 이제 부모님 가족끼리랑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LP판이 있더라고요. LP판이 있는데 뭐 레트로인데 레트로 아니었는데 무엇이냐면 블루투스 지원이 돼요. 그거는 그냥 그 레트로 디자인을 따라. 근데 또 LP를 또 얹을 수 있어요. 근데 LP를 가지고서 음악을 트는 거잖아 어쨌든.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LP판인데 LP를 해서 LP 노래를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도 되고 하고 물론 이제 블루투스 연결해서 노래를 듣긴 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어쨌든 그 LP가 주는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조금 약간 LP 그런 비싸잖아 근데. 제가 산 거 아니니까 뭐 거기서 이렇게 꾸며놨는데 뭐 그때 아니면 또 언제 써보겠어요. 네, 뭐 모르잖아요. 사실 저희 세대가 LP 세대는 사실 아니잖아요. 난 LP 한 번도 안 써봤어. 저도요. 사실 뭐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는 MP3 세대죠. MP3가 막 나오던. 목에 걸고 PMP. 목에 걸고 다니던. 그 미키마우스 알죠? 그렇죠. 귀 돌려가지고 아이리버 나올 시절. 미키마우스. 아이리버. 근데 진짜 모르는 분들 많을 거야. 미키마우스. 아이팟 1세대 그때 아니에요? 아이팟 1세대 전에가 이제 그 미키마우스였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전에 뭐 이렇게 약간 삼각 기둥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 많았단 말이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고 그랬어. 유이왕 아니에요 그거? 아니 유이왕이 뭐야? 유이왕은 알지. 근데 유이왕이 왜 MP3가 나오냐면. 왜 유이왕 여기 맨날 삼각형 뭐 피라미드 보면 들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기둥처럼 돼가지고 그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요? MP3. 또 옛날 얘기가 또 재밌네요. 이래서 아마 외투에 빠지는 게 아닌가. 네. 아니 근데 이런 건 재미없어 하실 거야. 지금 세대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늙었는지 정도를 아마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전 빼주세요 그럼. 저는 아직 창창하기 때문에 물론 뭐 나도 창창해. 창창하죠. 되게 눈빛에 안 창창하다는 그게 써 있는데. 그럴 리가요. 네. 마무리를 하시죠. 네, 오늘 그래서 조셉 코스츠의 의자 3가지를 가지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레트로까지 빠지고 그렇죠. 오늘 삼천포도 많이 갔다 오고 가고 싶었던 길도 많이 갔다 오고 그럼요. 편집할 건 길어졌고 그렇죠.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 만담도 많이 털었고 좋아요. 네 이렇게 은둔의 고퀄 방송 세라미술 예식은 은둔을 하면서 그렇죠. 고퀄 아닌 고퀄 같은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저희들의 맛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스타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하나의 스타일. 우리만의 일반적임이죠.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거죠. 네, 좋어요. 지금 엽서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보내드리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엽서를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네. 푸키먼님과 그 큐님에게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큐님은 귀걸이를 고르셨는데 제가 10만 원 상당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저희가 알아서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약간 선택 장애자들이어서 그 선택을 본인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사이트를 알려드렸어요. 네네. 근데 또 액수를 꽉 채우지 않으셔서 더 고르시라고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엽서도 같이 해서 보내드리기 위해서 엽서 디자인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썸네일 디자인 된 걸 가지고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이즈 맞추고 이러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지금 다른 작업이랑 같이 하고 하면서 하느라 되니까요. 천천히 만들어서 천천히 아니죠. 빨리 만들어서 빠르고 천천히 탄탄하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다 완성이 되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도 좀 배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택배로는 못 보내드리고요. 택배비가 비싸니까 등기로. 좋아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아, 안녕. 뭐예요? 하겠습니다. 하죠? 내가 하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네. 해주세요. 지금까지 은둔의 고퀄 방송 세라미술 이유식을 진행한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고요. 네, 배우 최찬호였습니다. 네, 대배우 최찬호 씨와 함께 진행을 해왔습니다. 계속 진짜 하실 거예요? 그 대배우라는 말? 대배우 괜찮지 않아요? 뭐 이게 근데 대배우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대개념 미술가 이상하죠. 대디자이너 이상하죠. 대배우 얼마나 좋아요. 농락당한 기분이. 저희 구름제약자들에는 배우가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구름제약자들의 대배우. 안녕. 알겠습니다.